네, 올바른 직장인 재테크 정보 전해드립니다. 하우머니, 오늘은 김종모 센터장님께서 준비하셨는데요. 어떤 정보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지갑에 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 흔히 부자는 이제 지갑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자가 되는 길은 지갑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돈 안 새는 지갑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갑관리법이라고 하면은 뭐 악어 가죽을 써야 된다고 이런 거 아닌 거죠?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먼저 지갑을 열자마자 각종 신용카드라든가 포인트카드 등등이 반짝거리고 있다면 아무래도 지갑을 꺼낼 때마다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신용카드에 대해서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당장 현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그 지출에 대해서 덜 부담을 갖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의 지갑 상태만 보더라도 앞으로 부자가 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에 대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이 무심코 들고 다니는 제 지갑을 한번 관리를 해보고 싶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시작일까요? 네, 일반적으로 지갑에는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있고요. 그쵸. 그다음에 신용카드라든가 체크카드 그리고 각종 할인카드나 명함 등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단은 잠자고 있는 카드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누구나 몇 개씩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정리한다 뭐 어떤 것부터 어떻게 없애야 되는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갑의 다이어트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지인의 부탁으로 카드를 만드셨거나 아니면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혜택이 많아 보이는 카드를 내가 가입했다든가 또는 은행에 갔는데 나의 팔랑귀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카드 발급서를 맞아요. 만들어서 뭐 이렇게 작성한 카드 등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카드들이 나의 명의로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갑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 이러한 어떤 숨겨진 카드를 일단 한 자리에 모아놓고요. 어떤 카드는 쓰고 어떤 카드는 쓰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것부터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아무튼 휴면 카드를 좀 관리하기 시작하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휴면 카드 그냥 안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자르거나? 네. 예. 통상 그 휴면카드라 한다면은 1년 이상 쓰지 않은 카드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네. 우리나라 작년 7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2,300만 카드가 된다고 하니 경제활동하는 국민 1인당 평균 한 장 정도 갖고 있다라고 예. 보아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 이러한 휴면카드들이 실제로 그 매년 연회비가 나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의 유출이라든가 분실, 도난에 대한 우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유주인 카드의 어떤 결제 수단을 많이 간소화하는 게 지출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해지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고 좀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해지하는 것 자체 그 절차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각 카드사의 그 ARS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서 전화만 하면 상담원을 통하지 않고 바로 해지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지가 가능하면서 로그인을 하고 소지한 카드 조회가 가능한데 필요 없는 카드는 바로 클릭만 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이나 영업점 등을 직접 이제 방문해서 해지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 여신금융협회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각 카드사 홈페이지 해지 절차를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정리가 되어 있는데 원하는 카드사 옆에 바로 가기를 클릭하게 되면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연회비가 있는 카드들이 많고 또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휴면 카드 꼭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뭘 정리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신용카드만큼이나 이제 보유량이 많은 카드가 바로 포인트 적립 카드인데 맞아요. 아마 누구나 다 한두 개 이상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재테크 전략을 짜시는 분들 중에
결제할 때 이 포인트 적립 카드를 유용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일리지 카드를 한 개, 두 개 추가하다 보면 어느새 나의 지갑은 두툼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통계상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보통 한 사람당 평균 한 10개 정도에 대한 적립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거 그중에 한 두세 개 정도뿐이 되지 않는다. 네. 더군다나 나머지는 한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하는 정도라니까 괜히 쓸데없는 카드들도 많은 거죠. 따라서 알뜰한 소비를 위해서 만들어놨던 이 각종 포인트 적립 카드가 오히려 지갑만 무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따로 포인트 적립 카드만을 따로 모아서 카드 지갑을 만든 후에 내가 자주 가는 가게에 대한 포인트 카드만을 들고 나가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어떤 분들 보니까 포인트 적립 카드 있으세요 하면 이렇게 막 핸드폰을 뒤져서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어플리케이션이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요즘은 무게도 줄여지고요. 그다음에 포인트 적립 카드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동통신사 등이 이제 출시한 전자지갑 어플을 활용하게 되면 되는데 네. 이러한 전자지갑 어플 같은 경우는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게 되면 내가 가입했던 마일리지 카드에 대한 것들을 자동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어플을 이용하게 되면 발급한 카드와 그리고 쌓여있는 포인트를 한눈에 다 볼 수 있어서 활용도도 굉장히 높고요. 때마다 발급되는 이 쿠폰도 덤으로 주기 때문에 포인트 적립 카드 대신에 어플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카드도 두껍게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때그때 적립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휴대폰 하나로 깔끔하게 해결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앱들이 좀 인기가 있는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스마트 월렛 웹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플을 다운받고서요. 전화번호만을 입력하게 되면 각종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제휴사의 멤버십 카드도 또한 각종 모바일 쿠폰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서비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하나 N 월렛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네. 금융업계에서 제공하는 전자 지갑이기 때문에 결제나 포인트 적립 외에도 다른 금융 서비스와 연동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은행의 입출금이라든가 이체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서 은행을 반드시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도 역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사실 이재은 대표님 같이 똑소리 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네. 애플리케이션 좀 써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저 지금 들으면서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기계치라가지고 네. 오, 이러면서 제가 받아 적고 있었는데요. 네. 오늘 바로 다운받아서 똑소리 나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좋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휴면 카드를 없애고 포인트 카드를 이렇게 하나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작 현금을 또 많이 들고 다니면 낭비하게 되잖아요. 현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올바른 방법일까요? 그 메릴랜드 대학교하고요, 뉴욕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네. 높은 고액권을 가지고 다니는 쇼핑객들이 소액권의 쇼핑객들보다 돈을 덜 쓴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알뜰한 절약을 위해서는 5천 원권이나 만 원권에 대한 지폐보다는 5만 원권과 같은 고액권을 들고 다니면 돈을 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저 같은 경우도 만 원권이나 5천 원권 같은 경우는 쉽게 이렇게 써지게 되는데 5만 원권을 꺼내려고 하면 왠지 아까운 듯한 되게 싫죠. 느낌 때문에 조금 주춤하게 되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또 하나는 나의 지갑에 지폐들이 이렇게 방향을 잘 갖추고 있다면 한눈에 내 돈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돈에 대한 파악을 간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돈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동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동전 같은 경우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귀찮은 맞아요.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전 지갑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동전이 많아지게 되면 저금통을 활용해서 차곡차곡 모았다가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하게 되면 버려지는 이런 낭비되는 듯한 이 작은 돈들이 역시 모아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버릴 정보 하나 없이 정말 유용한 정보들 전해주셨는데 특히 저는 이 현금에 대한 부분들에서 많은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당부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전해주실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물론 저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만, 현금보다는 이제 카드보다는 영수증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다닐 텐데요.
사실 지갑은 쓰레기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뭐 증명사진이라든가 오래된 쓰지 않은 명함 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게 되면 나의 지갑은 잡동사니로 변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갑의 가치는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받게 되는 영수증 같은 경우는 현금 뒤에 잘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바로 폐기하는 것도 좋고요. 매일매일 가계부 작성하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든다면 잠자기 3분 전에 그러한 영수증을 모아서 따로 서랍에 잘 보관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들 전해주셨네요. 자,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